채용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업의 채용 환경의 변화, 그리고 채용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면접이 날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기업 채용과 관련해서 면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왜 면접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방법들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면접의 종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채용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채용 환경과 관련해서 7가지의 패러다임을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 해보면 21세기 한국 기업들은 인적 자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예견된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부 노동시장에서 외부 노동시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연공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사업소 중심에서 현장 관리자 중심으로, 다섯 번째로는 국내 중심에서 국제 중심으로, 그리고 여섯 번째, 수직 구조에서 수평 구조로,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표준형 인재 중심에서 전문형 인재 중심으로, 이렇게 인적 자원관리 패러다임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몇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제시장의 개방화라고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의 확산이 책상에 놓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지식 기반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인적 자원의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넘어 지식 노동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화와 무한 경쟁은 기업과 나아가 한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포함한 생산 방식에서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엄격한 고용보호법을 우회하여 적정 고용 수준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고 비용을 포함한 노동 비용을 감축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또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의 비정규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규제 완화 및 유연성과 관련돼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서비스의 생산 방식에서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유연화 및 규제 형식의 변화는 국제 환경 또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 조직이나 또는 산업 구조의 재편성, 기업과 국가 간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노동의 유연화는 경제사회적 정책 분야에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다양한 법적 규제를 철폐하고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장 원리의 복권을 꾀하는 규제 완화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력 규모의 조절은 기업의 인력 구성을 핵심 근로자와 주변 근로자로 구분을 하게 되고 불황에 처할 때는 주변 근로자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임시, 파견 근로자, 외주기업 근로자 등으로 주변 근로자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제품 수요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전문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종에 걸쳐서 지식 근로자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구조도 과거의 수직적 조직 구조에서 수평적 조직 구조로 변화하면서 제품 수요와 시장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채용 패턴 변화 양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변화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경력직에 대한 채용 비중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신규 채용의 방식이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력직 채용 비중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기업들은 격변하는 최근의 경기와 치열한 시장 경쟁 및 기업 퇴출이 상시화되고 있는 시장 경제 시스템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대응 가능한 그런 고용 정책을 선호하게 되었고, 가능한 한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과부하 상태인 기존 인력 공급을 최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고용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후 상대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대학 졸업자들의 채용보다는 당장 현장에서 투입해서 별도의 교육을 할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경력 직원들의 채용의 선호도가 높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은 당연히 신규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기회를 축소시킨과 더불어서 그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의 확대가 되겠는데요. 외환유동성 위기 이후에 고용 형태의 변화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임시 또는 일용직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 유연성의 제고, 또 인건비 절감, 노사관계 전략 자원에서의 파견 근로자 제도 등은 내부 노동시장의 정규직의 비중을 축소시키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이른바 내부 노동시장 이중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업에서 외환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기존 인력을 구조조정 또 고용조정하면서 정리한 이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경기 예측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탄력적인 그런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들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채용 양식이 지금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모집 시기나 또 채용 방법이나 모집 단위 그리고 모집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집 시기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신입사원을 대거 공채를 통해서 선발하던 소위 금우령 공채에서 계열사별로 또 사업부별로 필요한 인재가 수시로 그때그때 뽑는 소위 낚시형 수시 채용으로 그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핵심 인재만을 콕 집어서 선발하는 이런 형식으로 모집 형태가 바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용 방법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통한 모집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입사자의 정보가 일괄되게 정보 처리되어져서 관리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한 이 인터넷을 통한 모집은 모집 방식이 정기적인 그런 채용에서 상시적인 채용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밀접한 이런 연관관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집 단위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즘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보면은 과거와 같이 직종별 모집이 아닌 그보다 더 하위 개념인 직무별 모집 채용 공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기업이 인력 수요 예측을
현업 중심으로 하기 때문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사람을 직무에 맞추는 그런 형태의 인력 배치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처음부터 직무에 맞는 그런 인재를 뽑는 방식으로 모집 단위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채용 패턴의 양상 네 번째로는 면접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면접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이 이유로는 면접 횟수와 또 면접 시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이벤트 방식의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고, 또 기존의 사무실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모습으로 면접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또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인재상을 뽑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접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 가지는 의의를 정리해 보는데요. 면접은 시험과 더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선발 절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상호 대화 또는 구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원자가 채용에 적합한지를 가려내는 그런 방식으로서 고용 절차상 시험은 생략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중요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면접이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접이 갖는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학적인 인물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면접 시험은 흔히 인물 시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면접 시험위원이 수험생과 직접 대면하게 되므로 그들에 대한 용모, 또 자태, 표정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직관적이고 인상적이기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인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면접의 역할은 성격이나 성품을 판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 내에 평가를 하는 것이지만은 면접 시험위원이 사회적, 인생적으로 경험이 풍부하면서 또 수험생의 표정이나 동작의 섬세한 부분까지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이나 품성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는 판별해 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 동기나 또 의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문이나 작문 시험 등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면접에서는 기업 측의 사정이나 또 기대 내용을 수험생에게 직접 설명해 줄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수험생의 반응을 관찰하거나 또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식이나 교육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기시험의 역할과 마찬가지지만은 면접에 있어서는 부가적인 질문을 잇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응답 과정과 내용으로부터 수험생의 지식이나 교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언어 능력이나 두뇌 회전 능력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은 언어의 응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대한 이해, 또 자기 의사 전달의 스피드와 요령, 또 두뇌 회전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수험생의 사상과 인생관을 확인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접을 통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이러한 인생관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협조성과 또 지도성 등에서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직무 수행상 중요한 요소인 지도력이라든지 또는 직장 적응력 등의 중요 요소인 협조성 등을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흔히
곧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수험생의 이러한 자질을 알아내는 것이 면접 시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입사시험에서 면접은 필기시험의 부차적인 평가로 간주되어 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필기시험이 면접시험의 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 필기시험을 통해서 채용 인원의 2~3배까지 선발을 하고 최종적인 당락은 바로 면접을 통해서 가늠짓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면접이 이렇게 중요시되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기업이 대량 채용을 지향을 하고 기업의 체중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경영 합리화 방편으로 소수 정예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면접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암기 위주의 그런 기계적인 능력보다는 잠재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의욕을 가진 인물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력보다는 능력에 우선해서 중점을 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주관이나 개성을 살리면서도 동참할 기업의 전통과 분위기 그리고 발전 방향에 자신을 변모시킬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체의 여건과 적성에 맞는 사람을 기업이 필요로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모든 기업은 서로 공통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기업 나름대로는 독특한 환경과 개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품과 분위기도 다르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그런 인재라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에 맞지 않다든지 또는 기업의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또 본인의 적성과 체질이 기업의 여건과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훌륭한 인재로서 근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면접을 통해서 적합한 또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인재상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접의 종류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개의 구분을 기준으로 하겠는데요. 첫 번째 면접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면접 방법에 따른 구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 내용에 의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면접 내용과 관련해서는 계획적 면접, 정형적 면접, 스트레스 면접, 패널 면접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계획적 면접이 되겠습니다. 지원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잠재적인 그런 성공이나 실패의 가능성을 알 수 있다는 단서를 밀도 있게 찾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층 면접 또는 행동 면접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가 찾고자 하는 주체 분야를 미리 정리해 두고 조사되는 분야는 가정생활이나 또 현재의 국내 사정, 교육, 과거 작업 환경, 또 사회적 적응 태도 및 흥미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면접 과정에서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형적 면접이 되겠는데요. 정형적 면접은 표준화 면접, 또 구조적 면접, 지시적 면접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구조화된 그런 질문지에 따라서 면접자가 차례로 질문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지는 직무 명세서를 기초로 해서 배경이나 지식, 태도, 동기 등 미리 질문의 내용 목록이 작성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훈련받지 않는 그런 면접자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또 맥머리의 정형 면접과 윈더링이 개발한
진단적 면접자 지침은 정형적 면접의 보기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되는 그런 면접을 우리가 비정형적 면접 또는 비지시적 면접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면접법인데요. 이 방법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중미 정보국의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고안이 됐던 그런 면접 방식이 되겠습니다. 면접자가 피면접자를 무시하고 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어려운 문제를 부여하고 짜증나게 하거나 또는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상황 안에서 어떻게 감정의 안정성과 좌절의 극복 또는 인내심을 보여주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면접은 아주 잘 훈련된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되고 또 긴장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직업 형태에서 자주 쓰는 그런 면접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패널 면접이 되겠습니다. 패널 면접은 한 명의 피면접자를 다수의 면접자가 면접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중역회의 면접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 명의 질문자가 있고 또 면접 후에 피면접자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의견들을 서로 교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고 또 중지를 모아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형식이 매우 공식적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피면접자를 긴장된 상태에 놓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면접자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접 방법에 의한 종류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방법으로 구분되는 면접은 크게 세 가지, 개인 면접, 집단 면접, 집단 토론 면접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면접이 되겠습니다. 개인 면접은 한 사람의 면접관이 한 사람의 피면접관과 마주하면서 질의응답하는 그런 면접 방식이 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그런 면접 방식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보통 면접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개인 면접은 면접관이 응시자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내면의 여러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면접관과 피면접자가 1대1 관계에서 얘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피면접자의 논리적인 사고 또 가치관이나 협동성, 진취력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집단 면접입니다. 집단 면접은 다수의 면접관과 같은 수의 피면접자가 함께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아서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대1의 개인 면접에 비해서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이점과 또 면접관은 같은 질문이나 세심한 질문을 면접자 전체에게 물어봄으로써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집단 토론 면접이 되겠습니다. 집단 토론 면접은 일정한 주제나 내용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서 피면접자들의 자유로운 토론 방식을 통해서 피면접자의 논리적 사고력, 또 발표력, 추진력, 대인관계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개인 면접이나 집단 면접이 질문을 대한 답변 형식의 수동적인 면접 방식이라고 보면은 집단 토론 면접은 각자 자기 역할과 상호간의 협력 등을 고려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그런 면접 방식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방식에서는 상황 판단과 상호 협조, 또 추진력,
그리고 일관된 논리성 등이 드러나게 되고 면접관은 집단 토론장에서 토론자 한 사람을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 나가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접 시 유의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시 유의사항으로서는 지원자가 면접에 임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과 또 경영자가 면접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가 면접에 임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원자는 면접 시에 질문을 받게 될 몇 가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완벽하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원자가 질문을 받게 되면은 무엇을 대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적절한 대답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지원자는 복장의 선택이나 또 몸의 치장, 몸가짐, 예의 등을 정중히 차리고 성의 있는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자가 면접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명세서, 직무 기술서, 또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미리 검토하고 질문 내용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용하고 좋은 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면접에 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별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질문은 피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면접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미리 검토하고 지원자를 차별하는 그러한 질문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원서와 이력서에 나타나는 그런 사실들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면접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선발 면접을 할 때 면접자는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중심화 오류라고 하는 것이죠. 면접자들이 피면접자들의 평가를 중간 점수대로 몰리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편향성입니다. 면접자의 선천적인 성격에 따라서 피면접자의 자질평가를 어느 한 면에서만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현혹 효과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항목의 평가가 다른 항목의 평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교 효과입니다. 앞뒤로 연속되는 피면접자 간 서로 대비가 되어서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거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면접자는 자신과 비슷한 그런 피면접자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런 다섯 가지의 문제점들을 선발 과정에서 면접자는 최대한 배제시키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채용과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기업의 채용 환경 변화 및 채용 패턴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면접의 역할과 중요성, 면접의 종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요. 기업의 채용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7가지 패러다임을 발표를 했었죠.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 내부 노동시장에서 외부 노동시장으로 채용 패턴 자체가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연금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그리고 네 번째, 인사부서 중심에서
현장 관리자 중심으로, 다섯 번째로는 국내 중심에서 국제 중심으로, 그리고 여섯 번째 수직 구조에서 수평 구조로,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표준 인재 중심에서 전문형 인재 중심으로 인적 자원 관리 패러다임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채용 환경이 국제화되고 있고 또 유연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채용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를 보았는데요. 크게 보면은 경력직 채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경력직 채용 비중의 확대는 결국 신규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기회를 축소시키고 또 그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지금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환 유동성 위기 이후에 고용 형태의 변함이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많은 인력들이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축소된 인력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거나 또 비정규직의 채용을 확대시켜서 이들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규 채용 방식 자체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집 시기에도 변화가 있었고 채용 방법에도 또 모집 단위에도 변화가 있고 그리고 면접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형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 시기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대거 공개 채용 방식을 탈피해서 계열사별로 또는 사업부별로 필요한 수를 필요할 때 적시에 채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채용의 패턴 방법도 채용 방법도 인터넷을 통한 이런 모집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모집 방법 자체가 정기 채용에서 상시 채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집 단위도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종별로 모집을 실시했다고 하면은 현재는 직종보다 아래 단계인 하위가 있는 직무별로 모집 채용 공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들은 사람을 직무에 맞추는 그런 과거의 패턴 방식에서 지금은 아예 처음 채용부터 직무에 맞는 그런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면접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은 다음과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봤죠. 첫 번째, 종합적인 인물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격이나 성품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원 동기라든지 또 의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지식이나 교육의 수준 자체를 평가할 수가 있고 또 언어 능력이나 두뇌 회전력 등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의 사상과 또 인생관을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협조성이나 지도성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면접은 날로 중요해지게 되는데 면접이 이렇게 중시되는 몇 가지 이유를 좀 정리를 해 보았죠. 첫 번째로는 기업이 대량 채용을 지향을 하고 기업의 채용 비중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경영 합리화 방편으로 소수 정예주의를 취하면서부터 이러한 면접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로 기업들은 암기 위주의 그런 기계적인 능력보다는
잠재적인 능력과 의욕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바로 면접을 통해서 이런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주관이나 개성을 살리면서도 동참할 기업의 전통성, 또 기업의 분위기, 그리고 발전 방향에 자신을 변모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기업은 평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면접은 여러 가지 면접 방식이 있는데 면접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면접의 내용에 따른 분류와 또 면접 방법에 따른 분류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었죠. 면접 내용에 따른 분류로는 크게 네 가지, 계획적 면접과 정형적 면접, 스트레스 면접법, 패널 면접법 등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면접 방법에 따라서는 개인 면접, 집단 면접, 그리고 집단 토론 면접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면접 때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지원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과 면접관 입장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여기서는 지원자 입장에서의 유의해야 될 사항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원자는 면접 시에 질문을 받게 될 몇 가지에 대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완벽하고 간략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지원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대답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적절한 대답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지원자는 여러 가지 복장이나 또 몸가짐, 예의 등을 정중히 하면서 성의 있게 면접에 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5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중심화 경향, 편향성, 현역 효과, 또 비교 효과, 거울 이미지 이런 문제점들이 면접관들한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면접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대한 인식하면서 면접에 임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